안녕하세요. 콘트K 리서치 어거스트 K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 조금 늦긴 했습니다. 이제 리포트가 공유가 됐던 게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2024년도 좀 이제 경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번 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2025년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고 계신 자료는 KB금융그룹에서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이고요. 일단 요약본으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좀 이제 요약본이 아닌 자료는 좀 이제 페이지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은 그 링크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요약본으로 같이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부자들은 이제 2024년도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24년도 한국의 부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부자분들이 증가를 했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약간 좀 쇠퇴한 것 같은데 아무튼 2025년도에는 저도 이제 다시 또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좀 이제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2024년도 한국 부자 수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46만 1천 명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 정도 늘었다. 수도권에서 전년 대비 2,400명이 증가를 했고 부자의 수의 집중도는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에 일단 2,40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래도 이 집중도가 어떤 서울 쪽으로만 몰려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인구들만 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지역들의 부자 수도 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이제 KB 그 연구소에서 발간한 부자 보고서에서 지금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자신들이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 총 자산 100억입니다. 총 자산 100억, 부동자산, 금융자산, 부채 전부 다 포함해서 100억을 KB 이제 부자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아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산을 불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2024년도 한국의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총 2,826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가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국 부자의 2.2%는 초고자산가. 여기 이제 초고자산가라고 하면은 배꼽보다 훨씬 더 큰 자산가를 얘기를 하겠죠. 여기 나오네요. 금융자산이 10억에서 100억 미만의 자산가. 여기가 이제 한 부자라고 내가 이제 부자라고 생각한다. 뭐 부자라고 분류가 할 수 있겠다. 여기가 이제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근데 여기서 이제 100억부터 300억 미만. 여기가 이제 고자산가. 300억 원 이상의 초고자산가가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이 정도 그냥 데이터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부동자산 쪽에서 법인 명의 부동자산 규모의 확대가 좀 기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법인 명의 부동산 자산 이제 규모가 확대된 부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세금 구조상 개인이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여러 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비싼 부동산을 보유를 했을 때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부동자산 규모가 확대됐다. 여기 이제 좀 제도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부자 행태,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은 따라한다라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주식시장의 견조한 상승세, 해외 주식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금융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 부자분들이 대부분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한국 부자의 총자산, 금융자산 38.9%, 부동자산 55.4%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부자들의 총자산 규모 비중인데 사실 이게 부자를 제외하면은 부동자산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펼칠 때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자산에 엮여 있고 금융자산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부동자산이라고 하면 결국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금융자산 쪽으로
계속 넘어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총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이 부동자산 55.4% 중에서 거주용 부동산이 32%,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주용 부동산이 32%, 역시 내 집 한 채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상당히 인기구나,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긍정적 모멘텀으로 금융투자 수익의 경험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금융투자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 외에 대체 투자 자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의 수익이 좀 많이 발생이다. 특히 해외 증시에서 좀 이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와요. 저도 이제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는 거기 때문에 뒤에 이제 해외 증시의 자산에서 좀 많이 부가 좀 축적되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2025년도에도 현상 유지 투자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주식과 예금에서도 자금이 추가 또는 회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그냥 투자를 계속 하겠다, 이런 편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금이라든지 보석, 이런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관심사, 이렇게 국내 부동산 쪽에 좀 이제 많이, 부자들은 지금 국내 부동산을 좀 노리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최근 자산관리 애로사항 탑7 중에 기대 이하의 투자 수익률, 아마 한국 증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한국 증시 굉장히 부진했고, 올해는 그래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마찬가지 국내 금융투자 정보 지식 부족, 저희 또 이제 마찬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투자 정보, 지식,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저희 퀀트K에서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부자는 2025년도 주식과 금, 보석에서 고수익을 기대했고, 중장기적 수익처로는 거주용 주택과 주식을 꼽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 해외 주식 그리고 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거기에서 좀 이제 고수익을 여전히 기대를 한다. 그리고 중장기 수익처, 저가 매수를 좀 해볼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주용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식,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거에 대한 약간 좀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여전히 현상 유지 기조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현재까지, 이 앞에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 부자들이 어떻게 좀 투자를 해왔고, 투자를 할 계획이고, 어떤 상품들에 관심이 있는지, 이 정도가 나타나고 한다면 한국 부자의 부의 생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기준 총사자산은 1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42세에 종잣돈 7억 4천만 원 이상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부를 쌓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42세 7억 4천만 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부자는 총자산 100억 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자로 인식했고, 이 중에서 100억 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47.2%는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 각박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총자산이란 게 부채를 포함한 자산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부자는 그리고 42세에 사업 수익과 부동산 투자 수익을 통해서 7억 4천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평균적으로 부자가 100억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한 42세 정도의 사업 수익이든 부동산 투자액이든 아니면 여기 뒤에 나오는데 상속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잣돈 한 7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자산, 총자산 7억 4천만 원을 가지고 뭔가 투자 이런 것들 활동을 통해서 부를 일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시드머니 정도가 한 요 정도, 40대에는 요 정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요 데이터에 나와 있다는 부분들이고, 혹시 자녀분들 이렇게 42세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좀 해놔야 되겠죠. 너는 42세 되기 전에 7억 이상은 모아야 나중에 100억을 모을 수 있단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경제관념을 좀 이제 쌓아주는 그런 습관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부자는 자산 증식을 위해서 소득 잉여자금, 자산 배분 전략, 부채 활용 3가지 동력을 사용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자는 자산 증식을 위해서 소득 잉여 자금,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및 여러 가지 소득을 제외한 캐시플로우를 활용을 했고, 자산을 한쪽에 몰빵,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대체투자, 뭐 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쪽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배분 전략을 활용을 했고, 또 적절한 부채를 사용해서 부자가 되었다. 결국 절대 근로소득 하나로만, 그리고 뭐 주식 하나로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소득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만으로 절대 부자가 되기 힘들다. 총자산 100억이 있는 부자들도 40% 이상이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참 각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부자의 거대 자금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인 상속 증여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사실 총자산 100억이라는 게 쉬운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속과 증여가 있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뭐 대부분. 그리고 지역 간 자산 이동인, 그러니까 해외 자산으로의 투자 이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뭐 우리나라 증시 2024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었고 미국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이면서 미국 증시로 투자 이민을 많이 가셨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부자 4명 중 3명은 해외 자산 투자에 장기 투자 중이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틱 간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 투자, 그리고 대부분 도중에 중단한 적이 없다. 해외 투자를 도중에 멈춘 적이 없다. 근데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상품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갔었다라는 거죠. 투자를 중단하지 않았었다. 어떠한 어려운 이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갔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8%는 해외 투자 이민을 생각했고, 뭐 올해 더 많이 생각했겠죠. 그 국가로, 그러니까 해외 투자 이민, 그냥 내 자산을 어떤 국가로 돌리는 거예요. 미국, 호주, 캐나다 순으로 선호를 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부자들이 꼽은 선호도는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일단은 우리나라 중동 지역에 대한 약간 좀 불확실성 굉장히 높고요. 추가적으로 이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부자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부자들 한 100억 이상을 지금 이제 부자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글로벌 부자 같은 경우는 뭐 100억이 아니라 1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가 세금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자산 이동이 더 크다. 참 부자분들, 참 뭐 사실 이 세금이 정말 내가 내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는 게 전혀 아깝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아까워하는 편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 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세금이 없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고,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 쪽이 더 인기가 있다는 것들은 정말 씁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부자 10명 중에 8명은 대체 자산 투자 경험이 있다. 가상화폐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 경험이 있다라는 소리인데, 혹시 뭐 알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은 전혀 없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 주식은 전혀 없고 부동산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부자들은 이미 뭐 여러 가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다. 뭐든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품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들, 경험,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경험을 해본다라는 것들, 꼭 우리가 도전 정신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의 1억과 우리의 1억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가상화폐 같은 경우 뭐 정말 1,000원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자산 쪽으로는 금에 대한 우호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2위가 예술품입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지난해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 예술품과 관련된 경매가 굉장히 좀 붐을 이뤘고,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대체 자산에서 예술품이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 꼭 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금, 가상자산 가능성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부자들은. 예. 뭐 지금 가상자산을 뭐 지금 당장 사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의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 또 이제 나오네요. 절세 혜택에 관심이 많다. 비상장 주식을 통한 절세 혜택. 참 세금, 참 적절한 세금과 또 환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생성형 AI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 부자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자산관리를 조금 이제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 그리고 직접 이용보다는 인간의 개입이 결합된 서비스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100% AI에 맡기는 것보다 AI의 데이터를 보고서 인간이 개입해서 자문을 구하는 약간 좀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개입이 결여된 생성형 AI라든지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약간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원한다 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 양이 아주 뭐 의향은 일단은 뭐 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 전체적인 어떤 그 총 수준을 보면은 여전히 병행하는 쪽들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AI한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뭐 사실상 접근성도 좀 이제 제한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뭐 나만의 ETF 여전히 좀 이제 뭐 초기 이용률은 저조한데 뭐 약간 좀 40대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 이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이렉트 인덱싱 뭐 이제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이용도를 좀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고요. 이게 저게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내가 스스로 ETF를 짜는 거예요. 나만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굴려보는 것들. 근데 사실상 디지털 쪽에 아주 특화되신 그런 이제 연령대가 아니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는 이제 조사 내용이라든지 뭐 조사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조사 대상으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거주주택 포함 부동자산이 10억 원 이상 보유한 금융사 결정자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억 원 이상인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대상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다. 그래서 위에 일단은 부자라고 인식하는 거는 100억이지만 실제 조사를 한 분들은, 참여한 분들은 1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요약해 보면요, 전체 인구의 1% 정도만이 현재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상황이고요, 부채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의 부자의 45% 정도는 위에 나오기는 내용인데 요약본은 없었지만 이제 전체본에 있었습니다. 강남 3구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이 자산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략 3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부자들은 100억 이상부터 내가 진짜 부자다라고 인식을 하더라. 평균 42세에 7억 4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반열에 좀 높아진다. 확률이 높다. 부자 4명 중 3명은 해외 투자 자산에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고, 가상자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금과 예술품 투자에 관심이 많다. 이외에 대체 투자 자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도 관심이 많으며 금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과 금은 배신을 안 한다. 그죠? 이게 정확하게 좀 이제 이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는 게, 부동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신뢰하는 자산이 금이에요. 땅과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물론 뭐 시대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가 바뀌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 부자의 7% 정도는 가상자산을 이미 보유 중이다.
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 결과적으로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 않고 그리고 적절한 레버리지 활용과 또 어떠한 자산이든 약간 좀 분산해서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좀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이 좀 이제 부자 반열에 또 이제 이런 이제 성과를 좀 거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서 또 한번 좀 2024년도, 2025년도에는 또 어떤 또 이제 내가 좀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뭐 혼자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AI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아니면 챗 GPT 이런 생성형 AI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문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되신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퀀트K에서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1분기 K찬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종목들이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공개했을 당시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더 끌고 갈 기업들도 있고 조금은 이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아직 좀 이제 안 보신 분들 확인해 보셔서 또 부자가 되는 그런 첫걸음에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 오늘은 같이 읽어봤는데요. 뭐 그냥 보고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하거나 조사 자료거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고서 어떤 분들은 괴리감을 느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희망을 볼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기대감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뭐 부자가 아닌 분들이나 결국 성공하는 분들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약간 좀 여기 또 나와 있지만 분산 그리고 집중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거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보기에 요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요약본뿐만이 아니라 풀 원본 내용도 한번 좀 시간 내셔서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